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오늘 시작을 하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메모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가장 기초적인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블로그 상위 노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블로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는 어떤 방식으로 블로그가 이제 키워드를 작성해서 노출이 잘 되는지, 그리고 노출이 잘 안 되는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검증. 그래서 제가 PT로 아마 안에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노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된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익혀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 대표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PPT를 잠시 열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블로그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올리는지, 그리고 노출이 잘 되는 블로거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학원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학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수학 학원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 이 키워드는 제가 왜 예시를 들어드리냐면은 가장 노출되기가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가장 노출되기가 어려운 키워드. 무슨 얘기라고요? 가장 노출되기 어려운 키워드는 5글자에서 6글자의 내외에 있는 키워드가 가장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만약에 노출이 된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다?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정말 답이고, 키워드를 갖다가 좀만 잘 알고 있고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로직을 조금 더 파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밑으로 가볼 텐데, 이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광고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보이세요, 대표님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1 위고 여기 2 위고 그다음에 3 위, 4 위, 5 위, 6 위가 나와 있죠. 그다음 카페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블로그를 봤을 때 이제 네이버 로직을 갖다가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블로그일 때입니다. 로직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최신 순위권에 올라온 블로그를 갖다가 보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최신 순위권에 올라온 블로그를 갖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최신 순위권에 올라온 블로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요거 있죠. 자, 요건 며칠 전 블로그죠, 대표님? 네, 요거는 4일 전에 있는 블로그고, 이건 몇 시간 전에 올라온 블로그죠? 6시간 전에 올라온 블로그고요. 그다음에 6일 전, 4일 전, 2일 전이 있고 3일 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최신으로 올라온 블로그 포스팅을 보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최신 블로그로 올라오신 분들만.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이 최신권에 올라온 블로그를 갖다가 들어간 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최신권에 올라온 블로그 글 안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우선 네이버 블로그 로직을 팔 때는요, 글 개수를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글 개수. 뭐라고요? 글 전체 개수. 전체 글수. 자, 이걸 저희가 글밥이라고 합니다. 글이 많은 개수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보는 거는, 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뭐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셔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네, 프로필을 보셔야 됩니다. 자, 프로필을 우리가 왜 보냐면은, 프로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네이버 아이디 생성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이버 아이디 생성 연도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프로필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블로그 히스토리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좀 크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히스토리라고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안 보이면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확대를 했기 때문에 다들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수트를 누르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2020년,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 블로그가 언제 처음에 만들어졌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몇 년도죠? 네. 2006년도에 블로그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가 처음 가입한 날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가 않겠고 이 아이디가 언제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가 찾는 것도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가 크게 여기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아이디는 어떤 아이디가 좋냐면은 오래된 아이디가 좋습니다. 오래된 아이디가 좋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죠, 이 사람이. 그쵸?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글을 쓰다가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네. 이분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상위 노출.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두 가지 글 개수와 네이버 아이디 생성 연도 그리고 세 번째로 풀어야 될 건 뭐냐면은 제목입니다. 제목. 뭐라고요? 제목. 자, 제목이 수학학원이었죠? 자, 수학학원이라는 키워드가 앞쪽에 있나요? 뒤쪽에 있나요? 앞쪽에 있으면 1번 누르시고요. 뒤쪽에 있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이게 왜 그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앞쪽에 키워드를 최대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조금 짧게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요? 제목을 좀 짧게 넣으시면 된다고요. 제목을 짧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넣을 때 키워드가 뭐였죠? 수학학원이라고 한 다음에 수학학원의 키워드 뒤쪽에 조금 서술만 넣어서 키워드를 2개 이상 안 넣는 겁니다. 뭐라고요? 키워드를 2개 이상 넣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가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대표님 한번 잘 보세요. 이 사진이 찍은 사진일까요? 아니면은 어디서 캡처해 온 사진일까요? 찍은 사진은 1번이고요. 캡처해 온 사진은 2번이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찍은 사진을 갖다가 올리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이 찍은 사진은 확실히 티가 납니다. 어떤 티가 나죠? 찍은 티가 나요. 딱 봐도 어디서 캡처해 오거나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지금 몇 장 넣었죠? 대략적으로 열 몇 장에서 15장을 넣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중간에 네, 블로그 링크를 걸었죠? 블로그 링크. 그러니까 외부 링크를 안 걸었죠? 외부 링크. 외부 링크라고 하면 www 시작하는 사이트 있죠? 사이트 주소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블로그 링크로 걸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네, 그렇게 해서 넣어서 사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블로그가 이렇게 노출이 돼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네이버 글수 그리고 아이디 생성 연도 그리고 제목은 짧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여기에서 들어간 내용 중에서 04번을 누르면은 직접 찍은 사진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포스팅. 그리고 사진은 대략적으로 10장 이상이 들어갔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원칙 그대로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적용을 하고요? 내가 올릴 글이라던가 포스팅할 곳에 이거를 같이 쭉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거는 블로그에 글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글을 넣어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황금 키워드, 유입이 많은 키워드, 뭐 정보글을 넣으시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제목을 12자 정도 넣어주고 사진 한 두세 장 정도 해가지고요. 그냥 일상 사진, 일상 뭐 맛집, 이야기, 뭐 일기 같은 걸 갖다가 쓰셔서 글 개수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글 제목은 글 제목을 왜 12자 이상 넣어줄까요? 왜 이렇게 12자 이상 넣어줄까요?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 이미지 자체가, 글씨 자체가 어떻죠? 동일한 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아침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이 글을 이제 적을 때도 최대한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남들과 조금만 다르게. 자, 그러면은 본문에는 글이 몇 자 정도가 필요할까요? 50자 정도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50자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짧게만 30자를 넣어도 되는데 최소한 50자 정도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글 소재거리는 어떻게 찾냐? 글 소재. 글 소재거리는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공식 블로그라던가 공식 파워 블로그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죠? 네, 공식 블로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누르고 이 분야별로 나와 있는 글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골라서 약간 좀 다르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약간 다르게. 그러면은 글 소재거리가 뭐 굉장히 긴 글이건 짧은 글을 떠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도 지금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글 중에서 그 뭐 예를 들면은 어디 대학교라던가 문화재단 이런 데 갔다가 한번 제가 클릭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해 볼까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학교들과 뭐 학원들도 있고 교육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수원시청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청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시청에 관련된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건 프롤로그형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요. 뭐가 나오죠?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은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전체 글 보기라고. 자, 그러면은 재난 소식, 이달의 행사, 취재 행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정보 관련된 글이 없으면은 따로 이제 끄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가 우선 한 군데를 좀 알려드릴 텐데 공식 블로그 중에서 헌혈의 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헌혈의 집입니다. 요거 링크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를 누르시고 밑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프로필을 갖다가 찾으시면 됩니다. 이 밑에 프로필이 숨어 있죠? 자, 여기 오시게 되면은 건강정보, 생활정보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보이면 1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정보를 누르시게 되면은 글이 지금 몇 개 정도가 숨어 있죠, 우리 대표님들? 몇 개 정도 숨어 있죠? 네, 보이시면 한번 채팅창으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1149개의 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클릭 눌러서 최대한 쉬운 글,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글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뭐 직장인 건강검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장마 기간,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블로그 앞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네, 이거를 모바일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바일형으로. 그럼 왜 모바일형으로 만들어 주냐면은 자, 이렇게 모바일형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에 있는 블로그를 잡고 주소창 위에 부분 나와 있죠? 위에 부분을 잡고 밑으로 살짝 내리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걸 쭉 잡아당기면은 모바일 형식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블로그가 있겠죠. 내 블로그. 내 블로그가 있으면 여기에서 글쓰기를 누르기를 한 다음에 왼쪽 내용들을 갖다가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몇 자 정도 적으라고 했죠? 30자에서 50자 정도를 적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있는 제목은 뭐죠? 딱 봤을 때 뭔 것 같아요? 물이죠. 물인데 무슨 물이죠? 그냥 물을 어느 정도 마시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을 하루 물 권장량 그리고 물을 마시면 좋은 점 뭘까요? 이렇게 조금만 다르게 적는 겁니다. 네, 이걸 조금만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 글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쓸 거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런 이미지 만들어야 되나요? 처음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나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30%만 변경해서 나의 생각을 넣어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나의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자, 이 생각을 넣어서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면 되겠죠. 혈액관리 본부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닉네임을 적는 겁니다. 네, 오늘은 물 하루 권장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좋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건강에 좋은 점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이걸 또 조금만 변경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을 빼고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시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이 이미지랑 글을 갖다 좀 바꾸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셨죠?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팀장님, 근데 사진은 어떻게 하냐고. 사진은 더 쉽습니다.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글감 보이시나요? 글감? 보이면 1번, 안 보이시면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감 보이시죠? 네,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냥 여기에 비슷한 내용들을 갖다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주제일까요? 뭘까요? 네, 물이죠, 물. 네, 물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이미지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릴수록 이미지가 더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있죠. 출처. 출처를 갖다가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이 다음에 발행 누르시면 돼요. 발행 누르고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네, 네이버 글을 갖다가 글밥. 저거는 이제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저작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마음껏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루에 몇 개씩 글을 쓰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글 쓰는 개수. 몇 개면 좋을까요? 2개, 3개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계세요. 10개 써도 됩니다. 다른 내용으로만 쓰시면 돼요. 같은 내용 아니고. 제목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글을 키우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글만 쓰면은 어떻게 되죠? 어떤 블로그는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웃들 있죠. 이웃 관리
플러스 좀 검색도 해보고요. 뉴스도 누르고 광고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행동이죠? 우리가 블로그를 키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네이버에서 하는 행동들을 갖다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만 하려고 해. 욕심이 많다 보니까 글만 그냥 쭉 쓰는 거야. 그냥 응? 글 쓰는 게 그냥 피곤하니까 한 번에 다 쓰고 싶거든. 또 물어봅니다. 예약글 되냐고. 예약글. 예약글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글을 쓴 다음에 다른 블로거들과 소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네. 이해 갔으면 1번, 이해 안 갔으면 제가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블로그는 뭐가 있죠? 소통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같은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근처 여러분들이 맛집이 있겠죠. 맛집. 우리 일산에 계시니까 일산 맛집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맛집을 검색하면은 밑에 뭐가 나오죠? 인플루언서들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쭉 나오죠. 탐방 뭐 얘기해갖고 조금씩 나오죠. 그냥 이런 애들 가셔가지고요. 뭘 하죠? 네, 밑으로 쭉 내립니다. 이 내용은 뭐죠? 그냥 고기 맛있다죠. 좀 빨랐나요? 대표님들 이 화면 딱 보면은 뭐죠? 고기 맛있다. 뭐 맛있었죠? 대창이랑 칼국수. 이 두 개가 맛있다는 거겠죠. 이 내용 알면요. 여러분들이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댓글 나와 있죠? 그럼 뭐라고 나오면 될까요? 예를 들면은 어, 역시 일산에는 대창이랑 칼국수가 최고인 듯 싶습니다. 땅땅땅 남기고 네, 저도 여기 한번 놀러 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웃도 추가할게요. 이렇게. 자, 이 내용 혹시 쓰기가 어렵나요? 힘들까? 좀 괜찮을까요? 이거 쓰는데. 그냥 제목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적은 다음에 이런 행동들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죠? 네,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내용만 안 적으시면 돼요. 뭐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맨 위로 올라가면은 혹시 이 부분에 이웃 추가라는 버튼 보이시나요? 제목 쪽에. 네, 이건 PC로 해야지 보입니다. 이웃 추가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이웃 추가 중에서 서로 이웃 추가 보이시나요? 서로 이웃 추가. 이거를 누르고 아까 적었던 글 있었죠? 이걸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을까요? 이게 혹시 나는 정말 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줌을 나가고 네이버를 탈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광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이시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는 이걸 왜 클릭을 할까요? 예전에도 그냥 클릭했었잖아요, 저희가. 그쵸? 이런 거 클릭하지 않았나요? 저희 한 번씩 검색해보고 이런 일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블로그 저품질이 걸렸다. 그러니까 블로그 저품질은 뭐냐면요. 그 네이버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저품질이고 블로그와 같은 저품질 블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서 노출이 되냐? 다음 또는 구글에서 노출이 됩니다. 다음과 구글에서. 이해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품질이 왜 걸리냐면은 why? 왜 걸리냐면은 블로그는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면은 너무나도 상업적인 그러니까 서비스업 있죠. 서비스업 및 상품 관련 키워드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은 금융 또는 보험 그리고 성형
그리고 어떤 서비스 업 중에서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무슨 치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원가 대비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돈이. 그런 걸 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성형, 치과, 금융, 뭐 대출 쪽도 있겠고 법률 쪽 이런 키워드를 네이버에서는 저품질이 걸릴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답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많이 안 쓰실 겁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업종이 뭐 병원 쪽은 없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갖다가 쓰면은 조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반복적인 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나경 대표님께서 뭐 소사무실을 하죠. 소사무실. 예를 들면 일산 소사무실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며칠이죠? 11월 28일 날 일산 소호 사무실 한 번 적었죠. 근데 11월 29일 날 또 뭘 적죠? 일산 소호 사무실 노출이 안 됐다고. 순위가 좀 낮다고. 그리고 다시 11월 30일 날 뭘 하죠? 일산 소호 사무실 또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적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한 키워드로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저 키워드로 일산 소호 사무실로 뷰 영역 있죠. 여기 뷰 영역은 모바일로라든가 PC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일산 소호 사무실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뷰 보이시죠? 뷰. 네, 뷰를 누르셨을 때 여기서부터 1위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10위권에 15위로 하겠습니다. 15위권에 노출이 되면 또 다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블로그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이해 갔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관련된 여기 보이시죠? 이분이 이제 일산 공유피스라고 적었죠? 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글이 노출이 좀 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게 노출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네. 같은 블로그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15위권 안에 같은 블로그로 네, 포스팅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블로그가 어떤 나의 상업적인 키워드로 노출이 되면은 그 블로그는 나중에도 또 똑같은 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도 노출시키고 싶어. 잘 안 되겠지만은 한 개의 블로그를 더 만들어서 똑같은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출이 되면은요. 노출이 되면은 순위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순위가 낮아질 때 이때까지는 그 블로그로 다시 같은 키워드로 작성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더 좀 어떻게 되냐? 이 블로그가 밑으로 더 떨어져요. 이해 가실까요? 한 번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노출되고 있는 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이런 상업적인 글을 갖다가 최대한 안 적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품질에 걸리는 요인들은 뭐 많이 있긴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한 상업적으로만 글을 많이 적기보다는 일상 이야기도 적고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사진도 찍어서 최대한 이 블로그가 노출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도 이런 상업적 글을 쓴다라고 자연스럽게 좀 만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대표님들이 어떻게 해죠? 블로그가 상위 노출로 안전하게 될 수가 있고 상위 노출을 할 때는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키워드를 본문에 몇 번 반복해야 하는지.
키워드 노출. 대충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노출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예를 들면은 일산 뭐 사무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제목에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본문에 키워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몇 번? 3번에서 4번 정도를 자연스럽게.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최대한 어떤 사진? 찍은 사진으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대표님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제가 답변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요. 네. 네네네네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하실 거 있으면. 아, 그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이 강의 마저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효율이 높은 키워드. 음. 어떤 특정 키워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야, 이 키워드만 잡으면 손님들 문의가 많이 오던데, 아니, 이 키워드만 쇼핑 쪽에 좀만 올라가면은 대박인데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행업체도 있던데요. 그게 무슨 얘기죠? 무슨 대행업체 얘기? 아, 네이버 그 블로그 대행업체요? 네, 이제 우선은 그 대행업체를 쓰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거를 안 쓰는 방법을 먼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대표님들이 대행사를 쓰는 것보다는 내 블로그를 키워서 하는 거고, 정 안 되면 그 방법도 대행사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 우리 이낙영 대표님께서 헌혈의 집 다시 포스팅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선은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여기 프롤로그 말고 블로그를 누르셔야 됩니다. 블로그를 누르고 블로그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프로필이 있어요. 프로필. 전체 글이랑 전체 보기 있죠. 카테고리. 여기에서 생활 건강 정보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최대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습기 제거하는 방법.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블로그 B 앞에 있죠. B 앞에. B 앞에다가 M점을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어떻게? M점을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이 주소창 부분에서 위에를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짝 움직이시면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던 걸 갖다가 제가 끝까지 왼쪽으로 밀어주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또 다음 과정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가 효율이 있는지 효율이 없는지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네이버 광고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마 미리 가입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우선은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광고를 누르시게 되면은 광고 나오고 있죠. 자,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제가 좀 넘어가긴 했지만은 그 네이버 광고를 가입하실 때는요. 네이버 아이디로 그냥 가입하시는 것도 빠르고요. 사업자를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단에 뭐가 나와 있죠? 키워드 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 키워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가장 찾고 기원하던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는데 나이 또래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바일 PC 검색량까지도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메인 키워드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한 메인 키워드를 우리 거기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은 제가 이 키워드로 어떤 키워드가 조금 더 효율이 많이 나올지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중에서 이 키워드는 나는 꼭 필요하다 하시는 키워드만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임의로 하나 분을 정해서 키워드를 한번 유효 키워드와 무효 키워드 그다음에 나이 또래별로 이 키워드 검색하는 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산 소호 사무실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 소호 사무실이 우리 업종에서 가장 맞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면은 이 키워드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 몇 개가 나오죠? 486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네이버에서 일산 소호 사무실이라고 검색하면은 지금 자동 완성이라던가 연관 검색어가 지금 몇 개가 나오나요, 대표님?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쵸? 그리고 더 찾기가 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이용한다?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여기 키워드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의 키워드를 검색해서 주요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일산 소사무실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나온 키워드가 뭐죠? 일산 공유 오피스입니다. 이게 무슨 키워드다? 네, 여기와 가장 관련 있는 연관성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무실. 근데 김포 쪽은 우리가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키워드는 우리가 같이 좀 키워준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인천 쪽은 너무 멀죠? 자, 그다음에 김포 소호 사무실, 고양시 사무실 임대 이것도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유효적인 키워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산 셀프 스튜디오 그리고 창고형 사무실, 저렴한 공유피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돌리지 않으면은 여기와 연관된 키워드를 찾기가 어려운데 자, 그럼 일산 공유 피스를 갖다가 클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눌렀더니 뭐가 나오죠? 추이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밑에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일산 그 사무실 공유 오피스는 누가 많이 찾아보나요? 남성분들이 그다음 여성분들에 비해서 5%더 찾아보고 모바일은 여성분들 그다음에 여기도 비율이 여기 보시면은 비율은 우리 남성분들보다도 비율이 좀 많이 낮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또래는 몇 살이 가장 많이 검색할까요? 39살부터 40살, 그러니까 50대까지 검색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또래별 여성이 많이 검색을 하는지 남성이 많이 검색하는지 갖다가 알 수도 있고 나이 또래는 이런 나이 또래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한다. 이건 모바일이고요. 앞쪽은 데스크탑, PC에서 검색을 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키워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키워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무슨 키워드다? 네, 효율이 높은 키워드, 유효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 키워드. 여기에는 메인 키워드, 우리 업종에서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좀 이해 안 가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만 혹시 마이크 켜거나 채팅을 누르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키워드 뽑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내가 많이 쓰는 업종 키워드를 넣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보이시나요?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그 뭐라 해야 되지? 엑셀로 해서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엑셀로 나오죠? 키워드들이. 네. 그럼 편집 사용을 누르고 A와 B 그리고 C 있죠? 요 단계 요 세 개를 갖다가 뺀 나머지 D, E, F, G, H, J까지 다 지워주고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창을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필요한 키워드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는 여기서 필요한 키워드고 인천, 뭐 김포까지는 갈 일이 없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죠? 일산 고양시 사무실 임대라던가 일산 셀프 스튜디오라던가 그리고 저렴한 공유 오피스라던가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역명 플러스 키워드가 어떤 이런 거 있죠. 이런 키워드로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산 스튜디오도 뭐 이게 공유 오피스랑은 좀 키워드가 좀 다르죠. 그런 건 좀 빼시고
대화동 사무실, 백석동 사무실 이런 게 무슨 키워드죠? 네, 지역명 플러스 우리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걸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이 키워드와는 전혀 다른 지역의 키워드가 저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지역도 다르고 모두 다르죠. 업종도 조금씩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회의실 나오고 문정동 1인 사무실 이건 키워드가 상관이 없겠죠. 그 대신에 네이버는 이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여준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역명 플러스 이제 업종이겠죠. 그러면은 일산에는 일산만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들? 일산에는 일산만 있나요? 무슨 동이 있죠? 예를 들면은 무슨 좀 돈 좀 많은 일산에서 식사동 이런 것도 있겠죠. 찌찌뽕 식사동도 있겠고 또 무슨 동이 있을까요? 네, 호수 공원도 있겠죠. 또 뭐 있을까요? 식사동 말고. 자, 그럼 이거 모른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산 검색하시고요. 이 밑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도를 누르시고요. 지도를 누르면 대략적인 무슨 동이 나옵니다. 일산동, 일산서구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일산동구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산 동구에 가시면은 이 안에 나와 있는 동들이 보입니다. 뭐 마두동, 장항동 이런 동 나오죠. 네, 저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키워드에 같이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식사동, 공유, 오피스 적을 수가 있겠고 마두역, 공유, 오피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외 키워드는 우리가 앞에다가 넣으셔서 이 키워드를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후기를 적어주시면 동별로 나와 있는 전국 동별로 나와 있는 지역명 그리고 지역 동 무슨 읍까지 제가 정리된 내용을 갖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 적으시면 블로그에다가 대충 그냥 박덕훈 강사 멋있다, 잘생겼다, 강의도 잘한다. 어쩜 강의도 잘하는 애가 저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요거는 아마 아까 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딱 쓰고 난 다음에 아쉬운 부분이 뭐죠? 아쉬운 부분? 그냥 블로그에만 올리잖아요. 블로그에만. 네, 블로그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블로그 글이 있죠. 글 있으면 이거를 공유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겠고 단톡방이 있겠죠. 근데 여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가장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를 수도 있는 여기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이거 가입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링크를 갖다가 복붙하는 겁니다. 내용 조금이랑. 자, 어떤 링크?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죠. 블로그 링크.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 넣는다? 트위터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트위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죠? 무슨 일이야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블로그 포스팅 했었던 거 있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블로그 포스팅 했었던 내용들이 있죠? 자, 여기 블로그를 썼네요. 제가. 자, 여기서 URL 링크 복사하고 어떻게 한다? 트위터에다가 컨트롤 V 누르고요.
그냥 우선 개인으로 하시고 조금 변경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변경하시면 돼요. 개인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해 갖고 오늘 블로그 링크 공유합니다 해서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뭐죠? 발행이 된 겁니다. 그냥. 그리고 또 어디다 한다? 우리 대표님들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핀터레스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네, 여기 링크 제가 계속적으로 같이 공유할 겁니다. 핀터레스트. 자,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모두 다 뭐다? 예, 무료 플랫폼입니다. 무료 플랫폼. 자, 핀터레스트 및 여기 트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빙글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빙글. 이것도 SNS의 일종이고요. 자, 빙글 넷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도 저희가 어떻게 한다? 글쓰기 보이시나요? 글쓰기? 세로 카드 쓰기 누른 다음에 제가 아까 썼었던 그 링크 있죠? 아이고, 요 링크 말고 블로그 링크 있었죠? 네, 요 링크 보이시나요? URL 복사 누르고 빙글에서 컨트롤 V 누르고 내용을 적는 겁니다. 하루 물 권장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제목까지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에서는 뭐 살짝 팁을 드리자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은 미리 보기가 돼요. 뭐라고요? 여기 요거 보시면 미리 보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얘를 갖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고 확인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은 하나씩 다 눌러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게시 누르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우리가 막 너무 애써서 하실 필요는 없고 공유해 준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바로 됩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공유한다는 기념으로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자, 우리 인스타그램이 있죠. 인스타그램도 공유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맞습니다.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 자, 유튜브는 좀 생소할 수 있겠죠. 유튜브는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 한 거 있죠. 링크를 걸고 블로그 링크 있죠. 링크 속 내용들 있죠. 블로그 링크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PPT든 영상이든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 겁니다. 유튜브는 긴 것보다도 요즘에 뭐가 유행이죠, 대표님들? 이런 거 있죠. 숏에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숏에서 올려서 저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네이버 TV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은 뭘 할 수 있죠? 영상을 갖다가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 네이버 TV. 자, 근데 네이버 TV 우리 대표님들 가입하신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이버 TV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웃이 10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만들기는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시면 거의 다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톡방, 트위터, 핀터레스트, 빙글,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TV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일곱 군데에다가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방문자 몇 명 정도를 보유한 거죠? 7명까지 보유를 한 겁니다. 7명. 네.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블로그 한 개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해 갔으면 1번 누르시면 되고요. 이해 안 갔으면 2번 누르고 다시 설명해라 이놈아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글 쓴 것 같다가 어떻게 한다? 네, 지지고 볶고 사고 우거지국을 끓여 먹으면 조금 더 우리가 쥐어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죠? 바로 무료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은 오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오퍼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있지만은 정보를 갖다가 소책자화 시키는 겁니다. 소책자로 만들어서 네. 이거를 뭐뭐뭐 미션을 완수하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주는데 재밌는 건 뭐다? 네, 우리 대표님들께서 하는 업종이 있겠죠? 업종에 관련된 소책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 소책자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조가 어느 나라와 가장 비슷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라고 갑니다. 일본. 네, 주소는요. www.google.jp 이게 뭐다? 구글 일본입니다. 일본 구글. 자, 그럼 일본 구글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파파고라고 있습니다. 파파고. 뭐라고요? 파파고. 자, 파파고는 우리 앵무새이자 번역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한국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단어를 뭘로 바꾼다? 일본어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소호 사무실. 자, 그러면 대충 나오겠죠? 자, 요 내용이 대충 번역이랑 비슷하면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소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좀 잘못 나왔네요. 그러면 제가 공유 오피스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어떻게 하죠? 네, 구글 재팬 쪽에다가 일본어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크롬을 쓰는 이유는요. 우리 대표님 크롬 아시죠? 크롬. 이 태극기 모양 나와 있는 거. 그게 크롬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한국어 번역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되죠? 네, 이게 한글어로 바뀌죠? 공간 임대 사업 공유 사무실의 장단점을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한다? 우선 글을 보는 겁니다. 이 글이 괜찮은 글인지 좀 별로인 글인지. 자, 여기에도 지금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게 되면은요. 공유표 사무실한 용도 선택 단장점을 갖다가 해설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최근 비즈니스와 비공개를 불문하고 공유라는 개념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공유 사무실도 그중 하나입니다. 공유 오피스, 그러니까 쉐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개인이 이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쉐어한다고 해서 발상을 빌려오는 오피스이고 쉐어 이코노미 시작해서 공부로 쭉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의 글을 읽었을 때 내용이 어때요? 약간 좀 뭔가 어색하긴 하지만 어조에 맞게끔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죠? 쭉 이렇게 드래그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윈도우에 보시게 되면은 혹시 워드 파일 있죠? 워드. 워드 파일에 들어갑니다. 워드 파일에 들어가서 얘를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글이 잘못된 글이 있겠고 제대로 된 글이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사진을 좀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글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엔터 한 칸 띄워주면 예쁘겠죠? 네. 이렇게 넣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잘못된 문구만 변경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여기에서 컨트롤 P를 눌러주게 되면 뭐가 나오죠, 우리 대표님들? 인쇄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PDF라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PDF. 뭐라고요? PDF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클릭을 하시고 인쇄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바뀌어요. 자, 대표님들 보이시나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이거 소책자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소책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그거에 오면은 내가 이 소책자를 보내줄게. 뭐 플러스 친구 같은 거 가입해. 유튜브 구독자 좋아요 눌러줘. 이걸로 해서 이거를 사이트라던가 파워링크라던가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한다? 같이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갖다가 선물을 센스 있게 만들어 줄 줄 아시면 좋아요. 우리가 마케팅에 관련돼서 어떤 책을 읽고 싶다고 하면은 마케팅 책을 알아보기도 하지만은 어떤 소장용 종이책이 아닌 전자로 해서 만들어도 그거는 선물의 가치로 충분하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몇 개를 만들어 내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업종에 상관없이 뭐 "나는 건강기능식품이야. 나는 뭐 홍삼하는 업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구글에서도 다 검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나눠 주겠다고 댓글로 남기던 플러싱을 추가하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들. 네, 궁금한 부분들. 네. 너무 설명을 잘해서 궁금한 부분이 안 생겼다는 부분도 아마 제가 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설명을 잘했죠? 최고의 명강 강사 아닙니까? 네, 엄지척. 네, 저도 엄지척 이제 손가락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대표님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저한테 이제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겁니다. 네,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연락 주실 때 좀 문자라던가 카톡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